인간이 되기 싫은 호랑이. 정하나. 낯가림이 유난히 심했던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책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워가던 엄마가 용기를 내어 동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나아가 세상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안녕, 나는 호랑이. 너도 알겠지만 우리 호랑이는 대대로 동물들의 왕이야. 깊은 산속 동물 친구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왔어.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처음 보는 색의 구름으로 뒤덮였어. 그리고는 처음 보는 동물들이 그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지. 몸에 털도 없고 툭 치면 쓰러지게 생긴 흐리 멀건한 애들이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뚝딱거리면서 뭘 만드는 눈치더라. 나무를 잘라서 세우고 나뭇잎을 엮어서 위에 덮더니 집이래. 그 안에서 잠도 자고 음식이란 걸 만들어 먹더라고. 그냥 커다란 동굴이나 나무 아래에 살아도 충분한데 말이야. 산속 동물들이 새로운 동물들을 은근히 훔쳐보던 몇 날 며칠이 지났어. 우리는 새로운 동물들이 궁금해. 걔네랑 같이 지내볼래. 들소랑 늑대가 그 이상한 동물 무리에 들어가겠다며 산을 떠났어. 아무렇지 않은 척 보내줬지만 내심 소식이 궁금해서 나도 슬쩍 산 아래로 내려가 봤지. 그런데 말이야, 처음 보는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어. 나는 다른 동물들도 떠날까 싶어 비밀로 하기로 했어. 하루는 산 아래 새로운 동물들의 우두머리가 산속으로 와서는 동물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 그리고 말했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너희 동물들을 우리 인간들의 마을에 초대하겠다. 호기심 많은 동물들은 3355 인간들이 산다는 마을로 내려갔어. 전에 나 혼자 몰래 봤던 것보다 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신기한 게 많았어. 아니, 저 뜨거운 불벼락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다니. 땅에 씨를 뿌려? 그럼 먹을 걸 찾아다니지도 않는단 말이야? 구덩이를 파서 물이 솟아나는 연못을 만들어낸 거야? 동물들은 입을 모아 인간이 만든 마을을 찬양했어. 난 위기감을 느꼈어. 인간들이 사는 마을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모두 산을 떠나면 어쩌지? 우리는 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물인걸. 그런데 산을 떠나 인간 마을로 내려간 들소와 늑대꼴을 보니 다들 등을 돌렸어. 들소 말이야. 인간이 주는 먹이나 먹고 시키는 대로 땅 갈고 있는 거 봤어? 늑대는 어떻고?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 이 마을에 올까봐 잠도 못 자고 인간의 집을 지키고 있잖아. 동물들이 혀를 차며 산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지. 자기가 신이라는 인간이 우리를 불러 세웠어. 인간이 되고 싶은 동물이 있는가? 그렇다면 시험을 치를 2마리의 동물을 정해서 찾아오도록 해라. 시험에 통과한다면 내가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동물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마을에 살게 해준다니. 나는 보고야 말았어. 인간의 삶이 궁금한 동물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인간 세상 맛을 본 동물들은 그날부터 밤낮 없이 나를 찾아와 서로 인간이 되고 싶다고 졸라댔어. 인간이 되고 싶은 이유는 왜 그리도 많은지 다 들어주다 보니 밤을 꼴딱 새웠지 뭐야. 신은 왜 2마리를 정하라고 해서 날 귀찮게 하는 거지? 아이고, 배야. 전날 먹은 게 상했는지 밤새 배가 살살 아팠어. 동물의 왕인 내가 똥을 싸겠다고 들락거릴 순 없잖아. 하지만 동물들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참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어. 이러다 나 부끄럽게 실수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안 되겠다 싶어서 산속 동물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 아픈 배를 겨우겨우 참으며 엉덩이에 잔뜩 힘을 줬어. 인간이 되고 싶은 동물들은 모두 모여라. 그리고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2마리를 고르자. 이 모든 과정은 나의 충직한 부하 여우에게 일임하겠다. 최대한 위험 있는 얼굴로 말하고는
돌아서서 쏜살같이 화장실로 달려갔어. 휴, 겨우 살았다. 동물 역사상 오늘처럼 뜨거운 하루는 없었을 거야. 동물들은 동트는 새벽부터 달이 뜨는 밤까지 치열하게 가위바위보를 했어. 호랑이님,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결승만큼은 동물의 왕인 호랑이님이 함께 하셔야죠. 다행히 아팠던 배가 가라앉아 결승전을 참관하러 갔어. 결승에는 곰과 토끼 2마리가 올라와 있었어. 이상하다. 2마리라고 했는데 왜 곰과 토끼 2마리가 결승해 있는 거지? 내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고 마지막 승부를 거쳐 곰이 당당히 인간 후보가 되었어. 여우가 결과를 발표했지. 치열한 접전 끝에 곰이 호랑이님과 함께 최종 2마리에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과도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듯 동물의 왕인 호랑이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누가 인간이 되겠습니까? 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 왜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인간 후보로 만든 거냐고 화를 내고 싶었어. 난 그냥 동물의 왕으로 산에 사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 등 떠밀린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왕의 위엄을 잃을 수 없었던 나는 인간이 되기 싫다고 징징거릴 수가 없었어. 하는 수 없이 곰과 함께 신을 찾아갔지. 그런데 말이야,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이 못된 신이 우리에게 뭘 줬는지 알아? 자, 이것을 받아들거라. 쑥과 마늘이다. 햇볕이 닿지 않는 깊은 동굴에서 이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티는 동물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마. 태어나서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쑥과 마늘이라니 낭패다.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이라도 인간이 되기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동물들이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 그리고 발도 들이고 싶지 않은 동굴 앞까지 배웅해 주는 거야. 내 속도 모르고 인간이 될 생각에 들뜬 곰은 그저 행복해 보이더라. 호랑이님, 쑥과 마늘이라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겨울잠 자듯 100일만 버티면 되나 봐요. 인간이 되는 시험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나는 곰에게 등을 돌리고 몸을 동그랗게 말았어. 정말 피곤하군. 곰아, 난 한잠 자야겠으니 깨우지 말아줘. 껌껌한 동굴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 길이 없었어. 자다 깨기를 반복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뭔가가 썩은 듯한 냄새가 났어. 등 뒤에 있던 곰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 오랜만에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방귀에서 마늘 냄새가 좀 나네요. 이런 맙소사, 이 냄새를 100일이나 맡아야 하다니. 난 믿을 수 없었어. 쑥을 얼마나 먹었는지 곰이 말할 때마다 입에서 나는 쑥 냄새가 마늘 방귀 냄새와 섞여서 환상적인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어. 한시도 곰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어차피 난 인간이 되고 싶지도 않은걸. 탈출하고야 만다. 난 털을 몇 가닥 뽑아 코를 막고 탈출 계획을 세웠어. 첫 번째 탈출 시도. 곰아, 자니? 저기 마늘 좀 건네줄래? 나는 곰이 자는지 확인하려고 슬쩍 흘러가는 말을 속삭였어.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잠든 게 확실해. 슬며시 동굴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려 기어가기 시작했어. 호랑이님, 어디 가세요? 여기요. 마늘 여기 있어요. 입에도 안 대시던 마늘을 찾으시다니. 그래요. 인간이 되셔야죠. 자는 줄 알았던 곰이 내 발목을 잡더니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마늘을 내밀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대감에 빛나는 곰의 눈이 또렷이 보였어. 고마워. 후, 나는 어쩔 수 없이 마늘 한 줌을 받아 입에 쑤셔 넣었어. 두 번째 탈출 시도. 곰을 100번은 부른 것 같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이야. 곰 등도 살짝 찔러봤어. 겨울잠 자듯 잔다더니 단단히 깊은 잠에 빠졌나 보군. 지금이야.
나는 곰이 일어나도 붙잡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를 향해 힘껏 내달렸어. 그런데 말이야, 동굴 입구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었어. 바로 여우였지. 호랑이님, 왜 벌써 나오시나요? 여우? 자네 왜 여기 있는 건가? 우리 호랑이님 인간 되시라고 100일기도 올리고 있었어요. 아직 3일도 안 지났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못 본 거로 해드릴게요. 여우는 연신 눈을 찡긋거리며 나를 동굴로 밀어넣었어. 세 번째 탈출 시도. 두 번째 탈출 시도 이후로 곰은 계속 잠만 자고 있어. 이상한 냄새에 방귀를 계속 뀌어대면서. 아휴, 냄새. 정말이지. 더는 못 참겠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어. 향긋한 숨 냄새. 그래, 거기 더 있으면 숨 막혀 죽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도 동굴 입구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었어. 바로 신이었지. 험상궂은 표정을 한 신이 호통을 쳤어. 이 참을성 없는 호랑이 같으니라고. 너는 인간이 될 자격이 없다. 난 기뻤어. 인간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쑥과 마늘은 입에 맞지도 않았거든. 드디어 성공했어. 곰의 마늘 방귀에서 해방이다. 난 다시 깊은 산속의 동물의 왕으로 돌아왔어. 나를 보는 동물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눈치챈 지 오래야. 여우가 조심스레 입을 뗐어. 호랑이님,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님을 참을성도 없는 동물, 실패한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언제나 호랑이님 편이에요. 평소 같으면 여우에게 불호령을 내렸을 거야. 하지만 다른 동물들이 뭐라고 해도 그 냄새나는 동굴을 탈출한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 괜찮다. 동물의 왕인 내가 산을 떠나 인간이 된다는 게 우스운 일 아니겠느냐? 나는 언제나 동물을 지키는 동물의 왕으로 남을 것이다. 역시 호랑이님이십니다. 다른 동물들도 깊으신 뜻을 알아야 할 텐데요. 이 여우는 평생 호랑이님만을 모실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거짓말쟁이 신 같으니 100일은 무슨 20하루 만에 곰을 동굴 밖으로 불러냈어. 신인 나의 말을 믿고 참을성 있게 시험에 임한 곰의 마음이 갸륵하구나. 내가 인간이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인간 되는 것을 포기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곰이 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야. 참나, 인간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처음 배웠지. 신이 중얼중얼하자 갑자기 오색의 연기가 곰을 감쌌어. 그리고 곰은 머리 긴 인간이 되었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인간이 되다니 믿을 수 없어요. 감격에 겨워 인간이 된 곰이 눈물을 흘렸어. 솔직히 내가 본 인간 중에 제일 이쁘더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 신이 눈빛이 변하더니 곰한테 그러대. 너의 이름을 웅녀라고 지어주마. 나의 반려가 되어주겠느냐?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 곰한테 이름도 지어주고 데려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 인간 세상에는 곰의 후손이 아닌 인간을 찾는 게 더 힘들 지경이 됐어. 안녕, 난 동물원에 사는 호랑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아주 먼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오는 오래된 이야기야. 곰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고? 걔네는 오늘도 해 뜨면 회사 가서 눈 벌게지도록 일하고 해 지면 겨우 집에 와서 오늘은 또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하더라. 그렇게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이 살아. 우리 호랑이들은 수많은 위기를 버티고 버텨 동물원에 자리를 잡았지. 인간들은 삼시세끼 맞춰 신선한 고기를 우리에게 갖다 바쳐 산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안락한 우리에서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자는 게 일상이야.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철저히 보양식에 건강검진도 해줘. 저기 오늘도 우리를 보러 곰의 후손들이 잔뜩 몰려왔네.
으렁! 이빨만 보여줘도 까! 함성을 지른다니까. 미련한 곰. 인간이 되면 성실하게 일이나 하고 사는 거지. 역시 호랑이 만만세다. 아흥! 낭독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전진숙 조혜진, 박은혜. 추민자. 김옥구. 이혜경.